네, 반갑습니다. 후랭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돼지입니다. 네, 오늘 프린세스 메이커로 치면 네. 마지막 날, 네, 운명의 날. 운명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신축, 황금돼지님의 신축 과정을 저희가 4월부터 보여드리는데 이제 10월 오늘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 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문짝도 달렸고요. 네. 거의 이제 다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거의 뭐 98%, 99%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도배 장판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뭐 가구도 다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칸막이 중문 요것만 들어오면은, 그래서 지금 준공 서류 준비하고 있어요. 거의 어려운 거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뭐 사용 승인 신청을 하면 또 구청에서 이제 그 특검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건축사가 와서 이거 제대로 지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딱 끝나면 이제 건축물 대장이 나오게 되죠. 그거는 이제 이번 달, 지금이 10월 14일인데 이번 달 안에 이제 그거까지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건축물 대장이 나오면 사람으로 치면 출산을 한 거죠. 출산. 네. 그러면은 이제 산부인과에서 텟이랑 혈액형이랑 뭐 누구 애기 엄마 이름 써있고 뭐 그런 거를 주거든요. 텟이 못 바꾸게 테이핑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건축물 대장이고, 그걸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하면 그 주민번호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등본 딱 뗐을 때 딱 찍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취득세를 내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임대를 할 수 있죠. 왜냐면 임차인들이 들어올 때 거기에 그 건물에 근저당이 얼마 있나 이런 거 확인하려면 그건 등기를 떼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 대장 나오고 취득세 내면서 등기까지 다 나와야 그 다음에 이제 임대가 가는 거죠. 그러면 임대까지는 얼마나 남았죠? 근데 보통 이제 손님 끌어오는 거는 건축물 대장 나오면 바로 끌어오긴 하죠. 끌어오다가 이제 그 등기는 건축물 대장 하고 취득세만 바로 내면은 이제 1, 2주 안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손님들은 계속 해가지고 하고, 이제 그 계약서 쓰는 거는 등기 나오자마자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바로바로. 그러면 아직 다 완전히 세팅은 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수익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받고, 과정은 받고, 그렇죠. 어디가 중요한 포인트였고, 뭐 이런 거 이제 받고, 어려운 건 이제 다 끝났고, 뭐 전세, 월세, 뭐 세팅을 어떻게 그렇죠. 하실 건지. 네. 일단은 이 건물 짓는데 총 원가부터 얘기를 하면, 이제 토지 매입하는데 10억, 그 다음에 건물 짓는데 7억, 그 다음에 부대 비용 1억 정도 해서 한 18억 정도가 들었어요. 네. 뭐 영상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이게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니까 그 에쿼티가 그래도 모자르진 않았어요.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그 중에 제가 18억 중에 9억을 대출 받고 9억은 이제 내 돈으로 했고, 근데 이게 좀 자금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고, 일반적으로 하면은 한 6억, 5, 6억 정도 있으면 이 18억짜리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요. 대출 더 땡기고 시공사 외상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이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은행 대출 9억 받고 제 돈 9억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저는 이제 전세 위주로 놓을 겁니다. 전세 위주로 놓으면은 지금 이게 층당 방이 3개예요. 3개인데 우리가 이게 반지하 빼고 1, 2, 3층이 있잖아요. 그럼 방이 9개네. 9개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랑도 가깝고 방도 크고 해서 방당 저는 이제 1억 6천 정도 보고 있거든요. 시세가 그 정도 되니까. 1억 6천이고, 근데 이제 3층에는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이 같이 있으니까 그건 한 1억 9천에서 2억 정도. 보면은 그렇게 해서 전세 보증금을 다 합하면 한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네, 15억 정도. 15억 정도 돼서, 그러면 이제 18억이 들어오는데 전세 보증금이 15억이 들어오니까 내 돈이 이제 3억이 묶이는 거잖아요. 3억이 묶이는데 이 건물에 이제 근저당을 처음에 내가 9억 대출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9억을 그대로 유지하진 않고 한 6, 7억 정도를 남겨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한 6억 정도 남겨놓으면 그 중에 3억은 풀피가 되는 거죠. 왜냐면 3억은 묶이니까. 그래서 3억은 풀피가 되고, 그 나머지 이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이자를 내는 거는 한 6억 남긴다고 하면은 한 180 정도? 170, 180 이 정도 이제 되니까 반지하는 이제 월세로 돌리는 거죠. 그걸로 이제 한 150만 원 정도 하면은 이제 충당하고. 아, 반지하도 3개예요? 3개. 그럼 50만 원씩 3개. 3개. 하니까 이제 이자를 충당하고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내가 투자금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이제 뭐랄까, 좀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관리비를 받아서 좀 충당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한 3, 4억 정도 풀피. 3, 4억 풀피에 이제 건물 보유. 이렇게 이제 건물 보유. 그럼 처음에 제가 9억 가지고 했으니까 3, 4억 정도 풀피 하면은 한 13억 정도? 12, 13억 정도 다시 이제 회수가 되는 거죠. 되게 재밌다. 왕창 회수되네. 네네. 왕창 돈이 들어가지만은 왕창 또 회수가 되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세팅을 개인의 성향마다 달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 그래서 반지하까지 다 전세를 넣어버리면, 올전세를 해버리면 대신에 이제 이자를 못 내니까, 근데 내가 따로 사업소득이나 아니면 다른 부동산에서 월세를 받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자는 내가 충당을 하는 거고, 대신에 투자금 회수를 더 극단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한 6, 7억 정도 더 이제 되는 거죠. 대표님, 그 1, 2억에 할 때는 직장인 신분 아니셨어요? 맞아요. 지금도 직장인 신분이에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도 다 전세를 했죠.
올 전세로. 네, 거의 전세. 그러니까 그때 1, 2호기로 근저당 남겨놓는 것만큼 반전세나 월세로 그 이자만큼만 딱 해놓고 나머지는 전세로 하면은 투자금 회수되고도 조금 더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계속 불려서 이제 요거 한 거고. 근데 1, 2호기 할 때는 제가 인터뷰할 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간 걸로 제가 기억을 그쵸.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에쿼티가 적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정말 빡빡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여유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에쿼티 9억으로 한 거잖아요. 9억으로 요 정도 사이즈 신축을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9억이 있으면 더 큰 거 할 수 있는데 더 큰 거 할 수 있는데 이때 그냥 땅도 괜찮고 입지도 괜찮고 그래도 빨리빨리 하려고 일단 한 번 더 해보려고 좀 여유 있게 한 거지. 사실은 내가 9억 정도 있으면은 이 18억 정도 프로젝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한 30억짜리 프로젝트나 이 정도 해도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이즈긴 하죠. 요거는 세입자는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대략적으로 말씀, 완전히 다 세팅은 안 됐지만 그런 식으로 할 거고, 그럼 이제 향후 2년 후가 됐든 4년 후가 됐든 이 건물을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제 건물들이 다 여기 연신내역 근처에 포진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GTX A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 호재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 발표 났을 때, 그 다음에 첫 삽 뜰 때, 그다음 개통 됐을 때 이렇게 3번에 거쳐서 좀 뭔가 호재 국룰이지. 국룰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개통이 2024년 정도 보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한 3년 정도 남았죠. 그래서 3년 정도나 3, 4년 뒤에 이제 요거 어느 정도 호재빨 받으면 그때 매각하는 걸로 저는 계획을 하고 있고, 뭐 GTX가 뭐 늦어질 수도 있고 뭐 근데 어쨌든 뭐 공사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뭐 이게 뭐 가다가 영영 멈추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때까지는 버틸 예정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 정도 지나면은 한 준신축 이렇게 하고 그 전까지는 그래도 신축 아파트로 보잖아요. 네. 이제 원룸 건물은 한 4년 정도 보거든요. 4년까지는 그래도 신축 원룸. 그러니까 세입자 2바퀴 돌릴 때. 그다음에 이제 3바퀴 때부터는 조금 이제 약간 준신축. 그다음에 이제 이게 10년 됐다? 그러면 약간 이제 구축. 구축. 그렇게 생애 주기가 짧아. 음. 그래서 보통 이제 준신축 되기 전에 신축일 때 이제 넘기는 게 가장 왕비일 때 시집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호재빨 받고 준신축 넘어가기 전에 그때 이렇게 매각을 하는 걸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명확한 엑시트 시점이 있네요, 여기는. 시점은 있죠. 네. 딱 GTX라는 명확한 딱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매도 타이밍 잡기가. 그때 이제 한 3, 4년 뒤에 정부 시책이라든가 뭐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많이 받겠는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예상을 못 하니까 그것도 한번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죠. 자, 저희가 화장실부터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이제 완성이 다 됐습니다. 그때 설명드렸던 게 이제 생각나네요. 위에 공간을 이렇게 까맣게 띄우고 네네. 틀 만드는 작업을 맞아요.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딱 진짜 됐네요. 이제 문틀도 들어왔고, 그리고 안에 보시면 이제 그 변기랑 세면대랑 이제 샤워기가 따로 있어요. 샤워부스로. 야, 저 살 때는 저런 거 유리 저런 거 안 해줬거든요. 아, 그쵸. 물 튀는 거. 그래갖고 한번 샤워하면 휴지까지 다 젖고 막 그랬는데 야, 이제 요새는 이런 거 다 해주는구나. 그렇죠. 해바라기 샤워기는 좀 너무 사치 않냐? 약간 복지 차원에서? 네, 이런 디테일이 있어야 또 세입자들이 또 선호하거든요. 아니, 너무 좋은데?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샤워부스를 여기다 이렇게 유리를 칸막이를 하잖아요. 이 칸막이를 지지해줄 이 봉이 필요해요. 네. 이 봉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원래 창문이 좀 더 이쪽에 와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 봉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창문이 이쪽으로 와 있으면 봉 설치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창문을 계산을 해서 창문을 이쪽으로 밀착한 거예요, 일부러. 이 봉 설치하려고. 샤워기. 이게 있어야지 단단하니까. 들어오면은 여기는 이제 에어컨이 들어갈 거거든요. 네. 에어컨이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창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뭐지? 좀 좁은 건데 이제 오피스텔에서 쓰는 창문처럼 뭔가 좀 개방감 있게 하려고 좀 큰 창으로 했고, 이 밑에는 픽스 창이에요. 안 열려요. 안 열려서 이 난간 대신에 이걸 안 열리게 해서 위에만 열릴 수 있게 이렇게 한 거고. 저게 의무적으로 저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간접등을 제가 계속 넣었는데 이게 좀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걸 했을 때 좋아서 이 간접등도 일부러 목공사할 때, 그러니까 나무로 공사할 때 간접등 넣을 수 있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신경을 썼고, 에어컨만 들어오면 되고, 이제 뭐 아까 얘기한 코맥스 요거랑 보일러는 길리나 있고, 그 다음에 옷장도 넣었죠. 옷장도 2통 반. 2통 반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세입자들 원룸에서는 이제 옷장은 거의 필수거든요.
뭐 필수기 때문에 그 전에 2호기까지는 제가 책상도 넣었어요. 책상도 넣었는데 세입자들이 책상을 빼달라는 요청도 있거든요. 근데 필요하면은 또 본인들이 사오니까 차라리 그냥 빌트인으로 책상 하는 것보다는 그냥 책상 놓을 공간만 마련해주고 그냥 뭐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그냥 옷장을 오히려 반 통을 더 늘렸죠. 그래서 맞아요. 책상을 이게 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높이나 크기나 넓이나 이런 게 다 달라서 저 도생에 있을 때도 좀 약간 책상 같은 걸 놨는데 너무 높아. 책상이 좁고 아, 그치. 그런 경우가 뗄 수도 있어요. 없고, 그지? 응. 그래서 되게 난감했던 맞아요. 기억이 있는데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 차라리 그래서 수납을 더 주는 게. 책상을 뺐고 또 대학가 원룸 이런 데 보면은 고시원이나 이런 데 보면 침대도 있잖아요. 근데 침대는 이런 원룸은 사실 원룸치고 꽤 크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좀 저 바깥에 중문도 있고 그러니까 크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있어요. 1억 중반 정도 하니까 뭐 대학생보다는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사회초년생들은 이제 뭐 여자친구도 좀 데려와야 되고 또 여자로서 외부인 출입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지인들도 와야 되니까 그래야 또 돈도 아끼고 그죠? 근데 그러면서 남이 잤던 침대에서는 잘 안 자려고 해요. 그치. 그래서 침대도 요즘엔 다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구는 책상 침대는 빼고 그냥 옷장만 넉넉히 넣는 걸로 그렇게 해서 괜찮은 것 같아. 이제 뭐 신발 먼지 날 수 있으니까 신발장은 이제 바깥에다 놔고 이걸 딱 닫게 되면은 딱 아늑하게 되는 거지. 조용하겠다. 네, 조용하죠. 딱 닫으니까 확 조용해지죠. 근데 여기도 사실 뭐 옷장을 이만큼 더 빼도 되는데 뭐 이런 기기들도 있고 또 이런 여유 공간을 만들어줘야 세입자들이 본인들이 쓰던 또 서랍장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놓을 자리도 좀 마련을 해주는 게 좋아서 이거 지금 평수는 이 정도 하면은 한 8평 정도 돼요. 이 방 크기만 해서 한 6평 정도 될 거고 이 신발장이랑 저 화장실 쪽 저 공간 합쳐서 한 2평? 제가 있었던 데보다 조금 넓은 것 같아. 그래서 뭐 요즘에 구분을 해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화장실이랑 신발장 다 구분을 해줘야 이 안에서만 좀 아늑하게 쓸 수 있게. 요 중간에 낀 거잖아 이게. 그렇죠. 근데 여기도 괜찮네. 삐빅. 여기는 이제 바로 들어오면 이제 화장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화장실이 아까 봤던 그 호실보다 조금 더 길게 뺐어요. 길게 빼서 여기 들어와 보시면 아까는 변기가 있고 세면대 있고 그 뒷면에 이제 샤워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다 옆으로 빼가지고 여기 샤워부스가 아예 그냥 옆에 따로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여기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는 아직 가벽 공사를 안 했는데 여기는 에어컨 배관이 2개죠. 여기도 에어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쪽도 들어갑니다. 2개. 그렇죠. 2개. 왜 2개냐면 이게 아직 공사가 조금 덜 됐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간접등이 여기만 있잖아요. 네. 여기만 있어서 이 간접등 사이 여기를 해서 그 합판으로 여기 벽을 만들 거예요. 벽. 쭉 이렇게 왜요? 구분하는 거죠. 여기는 침실, 여기는 거실. 아...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중문을 만들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하려고 지금 요거 공정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벽을 가운데로 두면 이제 중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침대가 있겠죠. 침대가 있고 옷장이 이제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창문 있고 에어컨도 이제 침대방이 여기 따로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여기는 거실처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문이랑 간접등도 여기까지만 딱 하고 뭐 여기 간단하게 뭐 앉아가지고 뭐 TV 봐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 바닥 갈라진 건 뭐예요? 이거는 뭐 크랙인데 괜찮아? 어차피 여기 몰탈 치면은 다 이렇게 갈라지긴 하는데 어차피 여기다 다 데코 타일이라고 바닥재를 또 깔 거예요. 깔면 상관없어요. 특별히 이상이 있는 건 아니죠? 네네. 처음에는 여기 중문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고 그냥 다 통으로 쓰려고 했는데 요즘에 또 임차인들 원하는 니즈나 트렌드가 좀 구분되어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나눠서 했는데 그 설계하는 분이 건축사님이 설계하면서 이거 나눠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 중간에 이렇게 설계도 바꿨어요. 나누는 걸로. 에어컨도 사실은 나누기 전에는 여기에만 있었는데 요거 나누면서 그럼 여기도 에어컨이 있어야겠다 싶어서 여기도 하나 추가를 한 거죠. 에어컨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에어컨은 이제 하나 기준으로 견적을 받았죠. 시공사랑 계약할 때. 근데 이제 중간에 제가 요거를 바꾸면서 에어컨을 추가하니까
요거는 이제 추가 비용을 좀 내야죠. 아까 옆방은 하나. 하나고. 오. 아까는 이제 옆방은 통으로 쓰고 이제 부엌이 이제 따로 있었고 요거는 이 방 전체를 둘로 나누는 거니까 에어컨이 두 개 있어요. 그럼 여기는 조금 전세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이즈는 똑같아요. 사이즈는 둘 다 8평이어서 임대료는 동일하게 받고 대신에 이제 구조가 다른 거죠. 여기는 작은 공간이 두 개가 있는 거고 아까 옆에는 큰 공간 하나를 쓰는 거고 벽지도 그냥 화이트로 했어요. 이거 벽지 이제 화이트인데 뭐 그냥 뭐 좀 특이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대중성 있게 그냥 무난한 걸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세입자 들어오고 하면 뭐 그때 한번 또 놀러 오시면은 세입자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세입자 집주인은 어떤가요? 저처럼 좋은 집주인도 없어요. 아니, 집주인들은 원래 다 자기가 좋은 줄 알아? 제일 친절하다고 세상에서 제일 착한 집주인이라고 생각하잖아. 웃잖아 지금 봐봐. 근데 저는 건물 지금 2개 세입자들 다 있는데 뭐 나가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아직 잘 살고 있어요 다. 까봐야 아는 거지. CCTV도 달렸고요. 그렇죠. 저 등은 있었나 없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등도 아마 최근에 단 걸 거예요. 최근에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샤시 색깔 보면 안에서 봤을 때 하얀색이었거든요. 근데 바깥에는 이제 검은색으로 색깔 정할 수 있어요. 이것도 창문 색도 정할 수 있고. 창문 약간 색을 정하는 거예요? 창문 색도 약간 그렇죠. 약간 에메랄드 약간 빛으로 해서 정하고. 이건 좀 더 약간 시크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차장 선을 그렸거든요. 네. 이게 이제 폭 2.5m에 길이 5m 해가지고 이 다중주택은 주차 대수가 2대기 때문에 2대 이렇게 했고 마무리 공사가 이제 거의 담장 공사도 있거든요. 이 옆집이랑 이 담이 있는데 처음에 이 막 담이 막 무너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다 미장을 하고 좀 단단하게 고정하는 작업 깔끔하게 그것도 이제 저희가 한 거고 막바지로 좀 깔끔하게 청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차장 선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도로보다 후레이님 밟고 있는 도로보다 여기가 좀 낮아요.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네, 경사도가 낮아가지고 저 도로부터 여기까지 해서 최대한 이 뭐랄까 평탄화 작업을 한 겁니다. 갑자기 훅 떨어지면은 이제 자동차 들어올 때 밑에가 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완만해질 수 있게. 그래서 저 반대편 거 보시면 반대편에 보시면은 경사가 좀 심하잖아요. 저렇게 심하니까 차 들어갈 때 좀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약간 안으로 막 고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 소장님이 많이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저기는 보니까 이렇게 빗물 빠지는 네네, 이렇게 맞아요. 이것도 있는데. 네, 여기도 있죠. 여기 있구나. 네. 여기 있구나. 여기도 우수가 빠지죠. 그리고 중요한 게 가스관이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가스관. 근데 여기 차가 들어오니까 가스관을 일부러 저쪽으로 뺀 거예요. 그 전에 제가 2호기에서는 가스관을 여기다 이 주차장 쪽에다 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 왔다 갔다 할 때 관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 소장님이 그거 고려를 해가지고 가스관은 저쪽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이제 그 서울시 도시가스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런 가스관을 이제 이쪽 벽면 타고 올라가게 한 거죠. 예. 근데 제가 2호기 때는 이런 배관이 주차장 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왔다 갔다 할 때 차가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한 거죠. 저 가시 달린 거 봐. 이것도 이제 못 올라가게 하려고. 어이구.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보일러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방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다 연통이 있죠. 여기 보일러실이 있는데. 아마 에어컨 실외기도 이제 뭐 반지하랑 1층 실외기는 이쪽 면으로 다 채울 거고 저쪽 보면 배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2층, 3층에 있는 가구들은 실외기를 옥상으로 빼고 그런 식으로. 이게 한 50cm 되거든요. 폭이. 그래서 그 건물 지을 때 건폐율이라는 게 있어요. 건폐율. 네. 그래서 그 땅이 100평인데 건폐율이 60%면 60평 그 면적의 위에다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그때 그 대지 경계선에서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한 50cm를 또 띄워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딱 띄워놓고 아까 그 주차장 있는 쪽을 많이 띄워놓은 거죠. 끝으로 저희 프리팀 시청자분들, 디벨롭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과정도 이제 보여드렸고 인터뷰로 그렇죠. 이론적인 것도 좀 보여드렸고 그렇죠. 현장도 좀 보여드렸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17년도부터 규제가 계속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파트 투자하는 것도 뭐 그런 와중에도 계속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규제 때문에
다른 투자 루트를 많이 이렇게 탐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축으로 넘어온 분들도 꽤 계신데, 사실은 이제 근생 건물을 하는 게 사실은 규제도 좀 덜하고 제일 좋긴 한데, 근생 건물을 하기에는 뭐 입지를 선정하는 거나 아니면은 내 에쿼티가 들어가는 게 비교적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신축을 한번 첫 발을 떼는 거는 이제 원룸이나 주택으로 먼저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신축 행위라는 거 자체를 먼저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는 눈도 좀 많이 튀길 거고, 신축이라는 게 좀 적성에 맞으면은 원룸 하다가 이제 뭐 근생을 하든 빌라를 하든 확장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 기술을 하나 배워놓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4, 5기부터는 이제 근생으로 하려고요. 이제 올근생. 그렇죠. 네, 올근생. 왜냐면 이 원룸 같은 경우는 에쿼티가 이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소액일 때는 이걸로 하다가, 왜 경매도 똑같이 소액으로 경매할 때는 다 인천 빌라 가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1000뛰기 2000뛰기 해서 막 억 단위가 되면 그래도 계속 빌라 하진 않잖아요. 그 다음부터 아파트 가거나 그쵸. 오피스텔 가거나 똑같아요. 신축도 신축하기에 돈이 비교적 적은 거는 이제 이런 구도심에 이제 원룸부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산 늘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빌라 분양할 수도 있고, 이제 꼬마 빌딩 근생 건물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산이 더 불어나면 이제 저기 멀리 보이는 오피스텔 있잖아요. 저런 앞쪽 작어. 작어. 뭐 저런 거 지어서 이제 큰 시행이죠. 시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경매라는 거 뭐 권리 분석이나 이런 거 한번 배워놓으면 처음엔 인천 빌라로 시작하지만 아파트도 하고 뭐 법정지상권도 하고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신축도 이렇게 난이도가 낮은 원룸부터 일단 해보면, 이 신축 기술을 익혀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확장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이런 부분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11만 % 이렇게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수익률이. 네네. 수익률이, 야,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는 뭐 6개월에서 1년 동안 고생해서 했는데 뭐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200%가 났다. 그러니까 2배치기를 했다. 야, 그 시간에 나는 뭐 어디 강남이나 송도에 아파텔이나 오피스텔 사서 2배치기 했는데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효율로 치면은 그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꼭 수익성도 수익성인데, 이 신축 행위라는 거를 해보는 경험과 그 기술, 뭐 그런 거를 먼저 배워놓는 게 이제 그냥 아파트 투자해서 갭 투자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나에게 뭔가 투자 기술을 체득화시켜놓는, 이게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단 익혀놓으면 나중에 뭐 하락기가 왔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뭐 내가 좀 다양한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이런 거를 좀 기술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호기, 2호기, 3호기가 지금 다 지역도 달랐고 물건도 달랐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돌발 변수들도 다 달랐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쌓이는 내공들이 큰 자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신축 행위라는 거를 한번 해본 사람은 안 해본 사람이랑은 또 이게 갭이 크거든요. 한 번, 두 번 해본 사람보다 안 해본 거와 0과 1의 차이가 훨씬 크니까 한 번만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디벨롭을 잘하려면 법인명을 4글자로 해야 되나 봐. 황금대지, 화천대유, 천화동인. 저는 엄두가 안 납니다. 아직도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엄두가 안 나는데, 이쪽에 필요하신 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가 있으니까 네네. 한번 둘러보시고,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배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이거 뭐 4호기, 5호기 또 하게 되면 그때 또 새로운 건축물, 또 새로운 전략 이런 걸 또 제가 체득했을 때 그때 또 후랭이님 찾아뵙고 그때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큰 거. 큰 거? 알겠습니다. 저렇게 큰 거. 좀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긴 촬영이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6개월 동안의 시리즈였고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